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가수 임영웅 씨 팬덤에 대한 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가수가 최고다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팬 활동이 건강을 좋게 하고 심지어 아픈 것까지 낫게 한다. 거의 의학적인 효능에 가깝다는 주장까지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이 개인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 이걸 넘어서서요. 그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신체적 변화나 또 공동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속 주장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이른바 임영웅 효과의 다치무적인 의미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강렬한 주장부터 시작해보죠. 영상이 TV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에 출연했던 한 팬의 사례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아, 네네. 이분이 극심한 갱년기랑 우울증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임영웅 씨 팬이 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변화라는 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 팬분이 고질병이던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와, 허리 통증이요? 네, 그리고 돋보기를 껴야 겨우 보이던 글씨가 맨눈으로도 잘 보이게 됐다. 즉 시력까지 좋아졌다고 직접 증언을 하세요. 실력까지요? 와, 사실 처음 들으면 에이 설마 싶은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보면서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영상은 이걸 그냥 개인의 특이한 경험으로만 두지 않아요. 콘서트장에 가보면 팬들이 피로회복, 시력 증진, 심지어 불로장생 같은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 이건 이 믿음이 팬덤 안에서 꽤 널리 공유되는 뭐랄까 하나의 문화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상이 이걸 그냥 신기한 일로만 보지 않고 의학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방송에 함께 나온 서재걸 의사의 코멘트를 인용하는데요. 팬 활동, 그러니까 팬들이 흔히 말하는 덕질이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아, 도파민이요? 우리가 보통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뇌에서 느끼는 그 짜릿한 보상 같은 거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공연을 보고 다른 팬들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이 매일같이 뇌에 이 보상회로 스위치를 켜주는 겁니다. 아, 영상 속 의사는 이 끊임없는 긍정적 자극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갱년기 증상이나 우울감을 이겨내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고 설명해요. 심지어 이것은 보약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죠. 보약이라니,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물론 이게 의학적인 처방이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같아요. 네.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라고만 하기에는 그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플라시보 효과도 결국은 믿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설명하는 개념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임영웅 팬덤의 경우엔 개인의 믿음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는 집단적인 확신으로 진폭이 되고 이게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는 거죠. 아, 우울증 완화를 넘어서 시력 개선 같은 신체 기능의 향상까지 언급되는 건 그만큼 이 긍정적 유대감의 힘이 강력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가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에너지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마치 물결처럼 팬덤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아주 흥미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을 단순한 팬클럽 활동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개인의 치유 경험이 공동체의 연대감으로 확장되는 거죠. 영상에 소개된 부산의 팥고방 616이라는 카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아,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콘서트 티켓을 못 구했거나 아니면 온라인 생중계 시청이 어려운 어르신 팬들을 위해서 카페 사장님이 다 같이 모여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체 관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노년층 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격차 해소 역할을 팬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팬심이라는 공통 분모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관계망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이런 공동체 의식은 창작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임영웅 씨의 고향인 포천 시민들이 직접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영웅에게 녹화하다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화였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화의 내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는 임영웅 씨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그 팬들이 또 다른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한 명의 영웅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향력으로 탄생하는 또 다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화 제작의 변이 또 다른 영웅의 탄생을 바란다는 것이었다고 하니까요. 이는 팬들이 자신들의 가수를 단순한 동경의 대상을 넘어서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롤모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치유에서 시작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거쳐서 이제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군요. 이 팬덤의 동력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열정은 매우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활동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팬덤의 부드러운 힘이 공동체 의식이라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부분은 이들의 단단한 힘, 즉 조직력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멜론 뮤직 어워드 MMA의 탑10 투표를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 팬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유튜버가 현재 투표율이 다소 저조하다면서 팬들을 막 독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료 회원은 하루 3표, 무료 회원은 1표,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요. 꼭 선거 운동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런 활동은 팬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가치를 증명하고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노동으로 여겨집니다. 답장을 보낸 지 400만 뷰, 비가 와서 500만 뷰 달성처럼 유튜브 조회수나 음원 스트리밍 기록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자축하는 문화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곧 팬덤의 화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조직적인 힘은 상업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5년 시즌 그리팅 상품을 소개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시즌 그리팅이 보통 연말연시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다이어리나 달력 같은 상품 패키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익숙하실 텐데요. K-팝 아이돌 팬덤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상품이죠. 영상에서는 임영웅 씨의 시즌 그리팅이 한국의 미를 담은 한복 컨셉트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부분은 판매 방식과 가격 정보예요. 아임 히어로몰이라는 공식 판매처에서만 독점 판매한다고 하더군요. 11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세트가 44,000원, 대형 달력 단품은 18,000원. 정보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모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점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팬들의 충성도 높은 소비를 유도하고 구체적인 가격과 구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매 결정을 돕는 거죠. 팬 활동이 감정적 지지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거대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 팬덤의 규모가 새삼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데 영상의 매력은 이런 거시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주 소소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거대한 현상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거니까요. 콘서트장에서 선글라스를 잃어버린 팬의 사연에 딱 그랬습니다. 아, 이 팬을 찾아주기 위해서 공지방송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댓글이 달렸다는 건데 이런 사소한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팬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게요. 마치 큰 동네 잔치에 온 것 같은 분위기예요. 또 재밌었던 게 콘서트장 밖에 설치된 커다란 인형탈 속에 혹시 임영웅 씨가 직접 들어간 거 아니냐는 논쟁이 팬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임영웅 씨 본인은 콘서트 중에 저 아니에요라고 직접 부인까지 했다고 하죠. 아, 진짜요? 그런데도 팬들은 아니다, 우리 영웅이는 장난기가 많아서 분명 그랬을 수도 있다면서 즐겁게 추측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하하.
이런 에피소드가 뭘 보여줄까요? 가수를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와 장난도 칠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인간적인 대상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소한 미스터리와 논쟁들이 팬덤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보약이 되는 강력한 팬심부터 서로를 돕는 공동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 제작, 그리고 체계적인 투표 운동과 상업적 성공, 마지막으로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말 한 아티스트를 둘러싼 문화가 얼마나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껴본다면 저는 강력한 긍정적 유대감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유대감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뇌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개인의 몽을 치유하기도 하고 네. 디지털에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가수의 수상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인형탈 속에 누가 들었을까 옥신각신하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한 명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이토록 다양한 차원의 개인적,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자료 속 유튜버는 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임영웅 씨의 팬이 된 후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공유해달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파편화되고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강력한 팬덤 공동체는 어쩌면 그런 현대사회의 단절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긍정의 연쇄 효과는 과연 우리가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을 수만 있다면 비단 팬덤 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